하마수학 도서관. 원래 제가 지난주에 시험적으로 시작했던 컨텐츠였는데 저희가 시도했던 그 어떤 컨텐츠보다 더 자연스럽고 더 중요한 건 소장님이 편하게 정말 네. 대화해 주신다라고 하셔서 네. 본의 아니게 이게 정규 컨텐츠가 돼버렸습니다. 본론은 밀렸죠? 아니죠. 더 업그레이드 됐다. 오케이. 네, 그럼 제대로 한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께 물어본. 네. 네. 이번 주도 물렸네요. 네, 말씀하십시오. 더 많이 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갑시다. 실은 이제 제가 요 컨텐츠를 준비하는 입장은 제 아들에 대한 수학 공부에 대한 궁금증을 여쭤보는 게 핵심입니다. 네. 모든 아빠들의 고민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초등학교 서술형 문제 무조건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주제를 정해봤는데 이거 너무 거창하고요. 그러네요. 저희 들으시는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은 제 아들이 네. 3학년에 올라가거든요. 아하. 3학년에 올라가는 아들을 둔 아빠로서의 수학 문제의 고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건 이 네. 서술형 문제입니다. 네. 제가 실은 이 서술형 문제만 나오면 개인적으로는 너무 듣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네. 저랑 아들하고 수학 공부를 이렇게 막 하면 소장님 네. 아들이 갑자기 가만히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시원아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아빠 문제가 길어. 길지요? 시원아 길면 읽어야지. 막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다 읽었어. 다 읽었겠죠. 아니 시원아 문제를 풀어야지 이제. 읽으면 어떡하니? 했더니 어떻게 푸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무나 많이 다퉜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아들하고 저랑 어리지만 의의가 상하겠다 싶어서 오늘 그 해결책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냥 일단 딱 떠오르는 것만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문장제 문제라고도 부르고 서술형 문제라고도 부르잖아요. 이런 문제들의 비중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뭐 질문을 하시는 게 이제 걱정이 되셔서 혹은 이제 방법을 찾고자 물어보셨을 텐데 굉장히 좀 적절하다고 느껴요.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능에서부터 이 경향이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해력을 강조한 것은 이미 출제자 측에서 이미 얘기를 해버린 거고, 그래서 그 여파가 뭐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뭐 좀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물어봐 주신 질문해 주신 내용의 좀 답변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아이들이 이런 문장제 문제, 서술형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 안에 정보가 많잖아요. 네. 사실 수학적 정보를 이제 국어로 바꿔가지고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국어로 표현되어 있는 걸 수학적인 정보로, 국어적인 정보를 수학적인 정보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죠. 철수가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나서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기로 했다. 이런 문장을 수학 문제예요. 길게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이 안에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실제로 운동장의 그 트랙의 길이가 얼마고 친구랑 몇 바퀴를 뛰었고 뛰다가 말았는데 몇 분이 걸렸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국어로는 블라블라 막 써있지만 그 안에서 문제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이가 이제 건져낼 만한 경험 혹은 요령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면 제가 여쭤볼 두 번째 질문이랑 맥락이 같았는데 네. 제 고민이 그거였어요. 제 아들이 생각보다 국어는 잘하거든요. 네. 국어 문제를 엄청 빨리 풀어요. 실제로 지능 검사 했을 때에도 국어 능력이 좋다라고 나와가지고 정말 글을 잘 읽고 말을 잘하는데 네네. 수학 문제는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잘 푸는 것도 아니고 네. 시원아 이렇게 문제를 읽었으면 무슨 말인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가 제 원하는 건데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아까 드리던 말씀이 뭐 연장인데 일단 학생이 국어를 잘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뭐 수학 잘하는 학생 중에 뭐 국어를 못한다고 느낀 학생, 국어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느낀 학생도 있지만 아무튼 국어를 잘한다는 건 굉장히 좀 수학 공부를 잘하기 위한 이런 문제를 잘 풀 수 있기 위한 뭐 역량으로서 굉장히 좋은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국어로 써 있고 정보는 국어로 줬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좀 변환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필요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이런 것들은 좀 제거하고 수학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정보들은 좀 다르게 생겼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좀 필요하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는 필요하고 뭐는 필요 없는지를 구분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아마 이제 요걸 또 이제 제가 조금만 기다리면 아마 이걸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제가 맞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예. 학생 입장에서 또 어려운 건 이거예요. 말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많다고 했던 거에 이제 처리 방법이 이제 첫 번째 필요 없는 걸 좀 제거해라 이런 것들도 있지만 두 번째로 또 여기에 대처해야 될 어떤 요령이랄까 이런 건 뭐냐면 국어적으로는 주어졌지만 수학적으로 필요 없는 걸 제가 빼라고 말씀드렸을 때 네. 빼고 나서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식이나 어떤 뭐 그래프나 아니면 뭐 부등호, 초등학교 때 부등호는 뭐 학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처럼 명확하게 수학적인 기호를 써서 표현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 자꾸 쌓이다 보면 수학적으로 표기가 바뀐 거라고 하더라도 쌓이다 보면 좀 많죠. 그러면 얘네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하는 것도 사실은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열심히 풀어야 되겠다. 다 기억해야지.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보를 받았으면 어떤 정보가 먼저 쓰여야 되고 어떤 건 나중에 쓰여야 되고 이 결론이 난 다음에 이쪽에 갖다 붙여야 되고 따위에 이제 좀 절차적인 이런 사고 그리고 그에 따른 정보의 배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라도 일단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게 아마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신 얘기가 너무나 좋긴 한데 실은 저는 배워보지 않았던 내용인 것 같거든요. 아, 네. 저 수학 배울 때에는 선생님이 공식 알려주고 네. 너 다양한 유형을 많이 풀면은 네. 잘 풀 거야 라고 해가지고 아, 전 열심히 네. 풀었던 기억만 있는데 지금 어떠신가요? 제가 잘 못해서 제 아이에게 기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신 얘기 중에서 방금 서술형 문제를 풀기 위한 이 문제를 해석하는 절차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네. 그거만 좀 더 자세히 설명 주시면 제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게 뭐 문장제 문제도 아니다고 문장제 문제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걱정하시는 게 질문하신 게 문장제 문제니까 절차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첫 네. 번째는 아무래도 뭐 블라블라 긴 줄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두 줄, 네. 세 줄, 네 줄 이어졌겠죠. 그 중에서 처음 말씀드리려는 요령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다시 말씀드리면 수학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요인들이 네. 재료들이 힌트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먼저 위치 표시를 해야 됩니다. 힌트를 찾는다. 그렇죠. 네. 정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 힌트라고 표현하셔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1단계가 되겠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얘네들을 뽑아서 네. 정리를 해야죠. 이 뽑는다는 말에서 좀 제가 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아이도 네. 문제를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지 말고 잘 읽어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 네. 아이들이 읽는다고 하는 건 대부분 이제 국어를 읽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 갖고 아이하고 대화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말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읽어봐. 읽었다니까? 잘 읽으라고. 읽었다고. 이런 식의 대화만 돌게 맞아요. 되는데 그때 이제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책을 덮어버리고 아, 지금 읽은 거 말해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말해봐. 그렇죠. 숫자 같은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누가 뭘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물어보고자 하는 게 뭔지 네가 읽었다니까 말해봐 라고 하면 네, 한번 해보십시오. 대부분 아이들은 네. 네,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읽은 건 국어죠. 네. 국어고 이걸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를 수학화해야 네. 얘네들 사이의 관계라든가 선후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읽었다고 했을 때 우리말로 읽으라는 게 아니라 네. 얘네들을 이제 수학적인 정보를 좀 변화를 시키는 훈련이 좀 필요한 거죠. 아, 힌트를 찾고 힌트를 수학적 정보로 변환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 단계가 마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문제 풀이의 어떤 절차가 기본적으로 좀 수립이 될 거예요. 요걸 우리가 이제 뽑아내고라고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아, 되게 신기하네요. 네. 당근을 뽑는 느낌이. 그렇게 보셔도 되죠. 땅 속에서 당근을 뽑든 정보를 뽑는 거니까. 정보를 뽑는다. 정보를 제대로 뽑았으면 정보가 순서대로 배열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학생이 느낄 수 있습니다. 뽑으면 또 뭐 해야 돼요? 뽑은 다음에는 여태까지 얘기한 게 이제 문제 안에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당연히 어려워지면 그리고 학년이 높아지면 문제 안에서 해결이 안 돼요. 네. 당연히 이 정보들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다루는 방법, 공식, 경험, 유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다뤄본 경험이 필요하죠. 네. 공식을 소환한다고 보셔도 되고요. 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했어야 됐지라고 이제 좀 경험치를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당연히 문제 외부의 정보나 이제 경험도 필요한 겁니다. 요걸 저희가 이제 불러오고 단계라고 부르는 것이고 안에선 해결, 안에 것만 갖고 해결이 안 돼요. 네. 바깥에 있는 지식을 가져다가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또 필요한 이 거죠. 지식이라는 게 그냥 갑자기 생각이 들면 원주율은 3.14. 그렇죠. 요런 거. 기본적인 데이터도 있겠고 아,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문제를 풀어본 경험, 네. 이러이러한 정보들을 순서를 좀 부여해서 해결해본 경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죠. 힌트를 찾고 뽑아내고 그렇죠. 공식을 불러오고. 맞습니다. 요런 이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처음에 했던 게 이제 우리가 문제 내부의 정보를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문제 외부, 이 문제에 필요한 외부 정보도 저희가 소환을 했잖아요. 얘네들을 이제 잘 버무려서 잘 정리를 해서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나열을 해서 또박또박 써내면 이 문제를 뭐 서술형으로 냈건 아니면 뭐 단답형으로 냈건 아무 상관없이 절차적으로 잘 이제 짜임새가 갖춰진 그런 답안이 완성되게 됩니다. 근데 저 너무 좋은데 제 아들이 이대로 문제를 그냥 할 수 있을까? 당연히 학생 혼자서는 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학생은 논리적으로 아이가 이제 논리적인 어떤 소질이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건 일종의 훈련입니다. 네. 문제 풀이에 대한 절차가 이러이러한 단계를 밟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얘기고 학생은 이에 따라서 한 줄 한 줄 나가는 지금 말씀대로 1, 2, 3, 4 단계를 거쳐서 풀게끔 좀 체득할 수 있게끔 몸으로 좀 훈련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죠. 특히나 이런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문제가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선생님 나는 그냥 풀 수 있는데 뭐 굳이 단계를 밟아야 되냐 맞아요. 이렇게 묻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가 어려워지거나 복잡해지거나 학년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 문제에 접근하는 어떤 방식이나 깊이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생각하셨을 때 네. 언제 이런 훈련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뭐 지난번 우리 대화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학생이 뭐 중학교 중반 후반에만 들어가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제시된 것만 따라가기 바쁘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선행학습이라고 부를 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나 어떤 논리적 접근 방식은 우리가 평생 중요하게 써먹을 수 있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학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만 사실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가 말을 배우고 서로 이것이냐 저것이냐 맞아 틀려 이 정도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화 양식입니다.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맞아 틀려 정도의 어떤 논박의 구조만 갖출 수 있다면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쌓아줄 수 있는 역량이라고 봅니다. 제가 요즘에 결국에는 요즘 핫한 키워드의 문해력과도 관련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주신 얘기를 그냥 들으면서 요약을 해보면 네. 문해력이 중요하니 책을 읽으면서 이런 국어의 문해력을 기르는 훈련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학의 문제를 절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방식을 습득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괜찮아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은 네. 제가 이걸 배워서 네. 저희 아들과 이걸 적용을 하면 네. 저희는 네. 다시 친해질 수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이고요. 네. 그 질문을 제가 듣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떠오른 게 있는데 네. 그 아이가 또 국어에 또 소질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어쩐지 그젠지 이제 그런 질문 하신 학부형님이 계셨어요. 책을 그럼 많이 읽으면 되는 거냐? 네. 이런 질문도 제가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인데 그에 대한 답도 좀 제가 곁들여서 같이 드리자면
책을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집에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맨날 똑같아요. 이제 걸어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그 길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산책하면서 다니는 길일 수도 있고 똑같은 길이지만 제가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길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제가 이제 운동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뛰어다니면서. 그러면 그때 그 길들의 느낌이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 책을 우리가 읽더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책을 접하는지에 따라서 이 책의 효용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수학 문해력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독서를 만약에 학생에게 권하시려면 학생 입장에서는 책을 좀 분석적으로 읽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모든 책을 더군다나 학년이 낮은 학생이 분석적으로 읽지는 않아요. 누가 나왔고 얘기가 어떻게 흘러갔고 결국은 누가 누구를 만났네 이런 얘기만 우리가 스토리만 되게 이제 뽑아내게 되죠. 스토리만 이제 학생이 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분석적인 측면을 좀 강조해서 이거 다음에 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전체 플롯이라 그러죠. 이런 구성이 어떻게 짜였는지를 전체적으로 인식을 하고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왜 배치가 되었는지 작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좀 의도된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과 논리적인 진행을 좀 분석적으로 학생이 접근해 가면서 읽는다면 수학 공부에도 분명히 이런 서술형 문제 해독에도 이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제 신세 한탄을 하러 왔다가 조금 너무 많이 듣고 간 것 같아요, 소장님. 제가 그럼 앞으로도 매주 좋습니다. 궁금한 것들을 계속 열심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